Alice Ballet. 오늘의 이야기는 사자와 생쥐. 옛날 어느 숲속에 커다란 사자가 살고 있었어요. 나는 토끼야. 사자야,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자 사자는 뭐? 넌 나보다 너무 작잖아.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니? 사자는 토끼에게 친구가 되기 싫다고 말했어요. 사자야, 난 악어야. 너와 친구가 되고 싶어. 그러자 사자는 싫어. 너도 나보다 작아. 그런데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겠니? 이번에도 사자는 악어에게 친구가 되기 싫다고 했어요. 나는 아주 큰 사자야. 이제 졸리다. 사자는 잠에 들었어요. 그때 조그만 생쥐가 자고 있는 사자 옆을 지나다 그만 사자의 꼬리를 밟고 말았어요. 누가 내 꼬리를 밟았지? 사자가 잠에서 깨어 화를 냈어요. 나는 생쥐야. 사자야,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해달라고? 사자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나는 아주 작지만 언젠가 너한테 도움이 될지 누가 알아? 쥐가 대답했어요. 좋아, 한 번만 용서해주지. 하지만 다음부턴 조심해야 해. 사자는 생쥐를 한 번만 용서해주기로 했어요. 며칠 후 배가 고팠던 사자는 고깃덩이를 발견했어요. 우와, 맛있겠다. 으아, 그물에 걸렸네. 사자 살려. 모든 동물들이 사자의 울음소리를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악어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보다도 큰 사자도 그물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곤 악어는 가버렸어요. 그리고 토끼도 말했어요. 나보다 큰 악어도 사자를 도와주지 못했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토끼도 가버렸어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구나. 난 이제 어떡하지? 사자는 슬퍼했어요. 이때 조그만 생쥐가 왔어요. 사자야, 걱정 마. 내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지만 넌 너무 작아. 사자가 말했어요. 이것 봐. 내 이빨은 아주 날카로워. 그래서 그물을 아주 잘 자를 수 있어. 생쥐는 그물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찍찍찍찍찍, 찍찍찍찍찍. 그리고 사자는 그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만세! 탈출했다! 고마워, 생쥐야. 넌 작지만 정말 대단해. 내 친구가 되어주겠니? 사자가 생쥐에게 물었어요. 그래, 모든 동물들은 서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어. 생쥐가 말했어요. 그래서 사자와 생쥐는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행복한 왕자. 옛날 어느 마을에 왕자의 동상이 하나 있었어요. 루비가 박힌 칼을 차고 에메랄드로 된 눈을 가진 황금 옷을 입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었어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행복과 사랑을 나눠준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아이고, 피곤해. 날개도 아프고. 오늘은
행복한 왕자님 곁에서 쉬었다 가야겠다. 제비는 동상 위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제비는 와, 잘 잤다. 울고 있는 왕자의 동상을 보게 되었어요. 왕자님, 무슨 일로 울고 계세요? 제비가 물었어요. 왕자는 울면서 대답했어요. 제비야, 어린 소년이 아파서 누워있는 게 보여. 하지만 소년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약을 산 돈도 없어. 제비야, 내가 이 루비를 소년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는 힘들고 지쳤었지만 루비를 가지고 소년에게로 날아갔어요. 소년의 침대 위에 루비를 떨어뜨려 놓고는 얼른 나으렴. 다음 날 아침 왕자는 또다시 슬픈 표정으로 제비에게 말했어요. 제비야, 벤치에서 울고 있는 한 젊은이가 보여. 화가가 되고 싶지만 물감을 살 돈이 없단다. 나의 이 에메랄드 눈을 그 젊은이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는 빨리 남쪽 나라로 가야 했지만 왕자의 에메랄드 눈을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제비는 에메랄드를 가지고 날아가 그 젊은이 옆에 에메랄드를 놓았어요. 훌륭한 화가가 되세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슬픈 표정의 왕자는 제비에게 말했어요. 작은 소녀가 길에서 성냥을 팔고 있는 것이 보여. 하지만 소년에게는 따뜻한 옷도 돌봐줄 사람도 하나 없단다. 나의 다른 눈을 저 소녀에게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는 이제 떠날 시간이 점점 늦어졌지만 왕자의 다른 눈을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제비는 에메랄드 눈을 소녀의 바구니에 내려놓고 왔어요. 소녀는 기뻐했어요. 왕자는 이제 눈이 없어요. 제비는 그런 왕자가 몹시 걱정됐어요. 제비가 말했어요. 왕자님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가 왕자님 곁에 있을게요. 그날부터 제비는 왕자의 눈이 되어 주었어요. 매일 아침 제비는 마을을 살펴보았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왕자님에게 알려주었고, 제비는 왕자님의 황금옷을 조금씩 벗겨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추운 겨울이 왔어요. 이제 왕자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비는 왕자님 곁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제비를 묻어주고 동상을 부수어 불 속에 던졌어요. 행복한 왕자님이 마을에서는 사라졌지만 하늘나라에서 만난 제비와 왕자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미운 아기 오리. 햇살이 따사로운 어느 날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기 오리들이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가장 큰 알
하나가 남아 있었어요. 먼저 태어난 작고 귀여운 오리들과 달리 큰알에서 태어난 오리는 크고 못생긴 외모 때문에 농장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어쩜 이렇게 못생겼다? 미운 아기 오리는 자신이 못생겨서 모두가 자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기로 했죠. 미운 아기 오리는 한참을 걷다가 한 집을 발견했어요. 길을 잃은 오리로구나. 마음씨 착한 할머니는 길을 잃은 오리가 불쌍해서 오리를 키우기로 했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그런데 할머니 집에 있던 고양이와 닭은 할머니의 사랑을 빼앗기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고양이와 닭은 할머니가 안 계실 때마다 미운 아기 오리를 괴롭혀서 결국 미운 아기 오리는 할머니 몰래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려 미운 아기 오리는 추위에 떨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음날 아침 한 나무꾼이 얼어붙은 미운 아기 오리를 발견했어요. 불쌍해라. 집에 데려가야겠다. 나무꾼 가족들은 미운 아기 오리를 정성스럽게 간호해 주었어요. 그래서 다 낫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미운 아기 오리가 집에 혼자 있는데 들쥐가 나타나서 식탁 위의 음식을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나무꾼 가족은 미운 아기 오리가 그런 줄 알고 오리를 내쫓아 버렸어요. 시간이 지나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는데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수에 갔다가 백조를 보게 되었어요. 우와, 너무 아름답다. 나도 저 백조처럼 아름다웠으면. 나도 백조처럼 날고 싶어. 그리고 날개를 쭉 펴보았는데 와, 내가 날 수 있다니. 내가 날고 있어. 당연하지. 넌 백조야. 미운 아기 오리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요. 난 미운 아기 오리가 아니야. 난 백조야. 미운 아기 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뻤어요. 미운 아기 오리는 이제 다른 백조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구두방 할아버지와 요정. 어느 마을에 가난한 구두방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했지만 생활은 조금도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구두를 만들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휴, 어쩜담. 이제 구두 한쪽 만들 가죽밖에 남지 않았네. 할아버지는 내일 만들 구두를 생각하며 가죽을 자르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구두 만들기를 시작하려다가 깜짝 놀랐어요. 탁자 위에 처음 보는 예쁜 구두가 놓여 있었어요. 어이, 이상하다.
어제 분명히 가죽만 잘라놓았는데 누가 이렇게 예쁜 구두를 만든 거지? 할아버지는 구두를 요리조리 살펴보았어요. 촘촘한 바느질에 튼튼한 굽까지 아주 훌륭한 구두였어요. 거참 신기하다. 대체 누구지? 잠시 후 손님이 들어와서 구두를 보자마자 이 구두 정말 너무 예쁘다. 마음에 쏙 들어 했어요. 손님 발에도 아주 꼭 맞았지요. 손님은 비싼 값에 구두를 사가지고 갔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구두 2켤레 만들 가죽을 샀어요. 그리고 내일 만들 구두를 생각하며 가죽을 다듬어 잘라 놓았어요. 이튿날 아침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탁자 위에 멋진 구두 2켤레가 놓여 있었어요. 잠시 후 손님들이 들어와서는 구두를 보고 어머, 정말 멋진 구두예요. 이 구두 제가 당장 사가야겠어요. 구두 2켤레는 금세 비싼 값에 팔렸어요. 할아버지는 그 돈으로 구두 4켤레 만들 가죽을 사고 가죽을 다듬어 잘라 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또 예쁜 구두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구두방 할아버지의 구두를 정말 좋아했고 할아버지는 금세 부자가 되었어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날 밤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집에 들어가지 않고 아내를 불러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은 밤을 꼬박 새워서라도 누가 우리를 도와주는지 알아봅시다. 부부는 숨어서 구두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드디어 밤이 되었어요. 구두방을 비추는 달빛 사이로 어디선가 작은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요정들은 탁자 위에서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뚝뚝 딱딱 뚝뚝 딱딱. 요정들은 작은 손으로 구두를 척척 만들었어요. 구두가 더 만들어지자 요정들은 자, 오늘 일도 끝이야. 얼른 집으로 돌아가자. 요정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탁자 위를 둘러보고는 재빨리 사라졌어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말했어요. 영감, 요정들 덕분에 부자가 되었으니 우리도 요정들에게 선물을 하는 게 어떨까요? 할아버지도 맞장구를 치며 허허허허허허허,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요정들에게 옷과 구두를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할아버지는 작은 구두를 만들고 할머니는 귀엽고 따뜻한 옷과 양말을 만들었어요. 부부는 탁자에 선물을 올려놓고 숨어서 기다렸어요. 밤이 깊어지자 요정들이 나타났어요. 요정들은 선물을 보고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와, 여기 봐, 여기. 아주 작고 예쁜 옷이 있어. 와, 이 신발은 정말 나에게 딱 맞아.
요정들은 옷을 입고 신나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기뻐하는 요정들을 바라보는 구두방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뿌듯했답니다. 그리고 요정들은 옷과 신발을 신고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다시 열심히 구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